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마음성장 독서라는 새로운 컨텐츠를 시작했는데요. 마음성장 독서는 저와 함께 책을 읽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책장에서 저 뒤에 책 보이죠? 저 우리 연구소 그 책장을 제가 사진으로 찍은 건데, 네, 언제 어디서나 연구소에 있는 것 같은 그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제가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 이렇게 책이 많은데 그 책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꺼내서 그날의 느낌에 따라서 여러분과 함께 저도 처음 읽고 여러분도 처음 듣고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그날 그 시간 지금 여기의 느낌을 느껴보는 그런 독서 시간입니다. 마음성장 독서는 그래서 천천히 음미하면서 그 문장들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어떤 느낌을 줄까 제가 느껴서 느껴지는 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 책을 예습하거나 먼저 읽고 나누는 것이 아니고 저도 처음 읽는 문장들을 여러분과 나누는 그런 컨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지금 여기 지금 여기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또 살아가고 싶은 우리 선생님들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의 강렬한 행복이라는 제목의 암탉의 모래 목욕 장면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책은요, 새들에 관한 짧은 철학이라는 책이에요. 프랑스의 조류학자인 필리프 제이 디부아가 쓴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 세 번째,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어떤 한 분야를 깊이 연구한 사람은 누구나, 결국 인간의 본질과 맞닿는다는 거예요. 어떤 한 분야를 깊이 연구한 사람 또는 어떤 한 분야에서 아주 오랫동안 달인이 된 사람, 자기 삶에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에 선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삶을 보면은 결국에 그 중심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간,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모든 그 핵심에는 사람에 대한 존중, 사람에 대한 사랑,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열정,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글 속에서 이제 암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조류학자니까 여러 가지 새들의 생태를 보면서 우리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탉을 길러보신 적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죠? 저는 암탉이 모래 목욕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 글을 읽고 암탉이 정말 모래 목욕 어떻게 하는지를 궁금해지기 시작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이 순간의 강렬한 행복. 암탉의 모래 목욕. 암탉을 관찰하고 있으면 놀라운 순간들이 꽤 있다. 마치 고양이가 가르랑거리는 듯한 소리를 낼 때도 그렇다. 깊은 만족감에서 우러나오는 탄성이다. 이 행복의 표현은 특히 암탉의 모래 목욕 때 들을 수 있다. 모래 목욕은 암탉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기생충을 제거하고 깃털을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새에게 아름답고 튼튼한 그리고 깨끗한 깃털을 유지하는 일은 생존이 걸린 문제다. 어쨌든 암탉의 모래 목욕을 바라볼 때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장면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먼저 암탉은 밀가루처럼 부드럽고 고운 땅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 위에 누운 다음 정말 말 그대로 마구마구 뒹군다. 그렇게 아무렇게나 흐트러진 깃털을 그런 깃털을 한 암탉은 다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을 것이다. 머리통을 비비꼰 채 한 발을 이쪽에 다른 발은 저쪽에 날개 두 짝은 방향을 잃고 사방으로 솟아있다. 온몸이 소란스럽게 움직이는 동안 모래도 자욱이 붕 떠올랐다가 다시 몸 위로 수북이 쌓인다. 그러다 먼지구름이 얌전해진다. 암탉은 눈을 반쯤 감았다가 살며시 떴다가 다시 감는다. 그리고 기쁨의 소리를 낸다. 이 시간은 오래도록 이어진다. 아니, 이때 암탉에게 시간이란 개념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가만히 그렇게
몸을 데워주는 따스한 햇볕을 충분히 만끽한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목욕을 시작한다. 땅 위에 머리를 박고 뒹굴고 비틀어 가며 날개 속 흙먼지를 갈아준다. 이 동작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그러는 동안 다른 암탉이 와서 이 장관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가까이 다가간다. 동료 옆에 몸을 눕히고 미동도 하지 않는다. 다정하게 서로 몸을 밀착한 채 마치 땅과 교류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몸을 일으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벌레를 쫓아가 버린다. 원래 있던 암탉은 여전히 자신이 만든 움푹 들어간 자리에서 모래 목욕을 즐긴다. 여러분, 암탉이 모래 목욕하는 장면 보신 적이 있어요? 유튜브라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계속 읽겠습니다. 암탉의 모래 목욕을 바라보며 새색에 잠겨 있다 보면 오래전부터 전해온 이 말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 까르페 디엠, 까르페 디엠. 죽은 시인의 사회 보신 적 있죠? 거기 나오는 말이잖아요. 까르페 디엠. 이 철학적 문장은 현재에 존재하라는 권유이자 불교에서는 지금 여기에 있으라는 격려이며 심리학에서 조언하는 그날그날에 살아라 라는 의미이다. 바로 지금 여기를 의미하는 거죠. 현재, 현존, 까르페 디엠. 이는 과거의 추억에 젖어 있지 않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희망과도 멀어지는 일이다. 막 초록빛 열매가 솟아오르는 벚나무 아래에서, 그리고 햇빛 속에서 암탉은 부드럽고 신선한 몸에 몸을 담근 채 목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암탉은 충만함으로 낮은 그리고 여기에서 암탉은 충만함으로 낮은 탄성을 지른다. 그 탄성이 어떤 소리일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잠시 잠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떤 탄성일까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누군가는 시골에서 또 닭을 키우신 분이 계시죠? 예, 어떤 소리일까? 자, 이어서 읽을게요. 의인주의라고? 과연 그럴까? 의인주의란 사람이 아닌 것에 인간의 특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하네요. 인간이 아닌 것이 그렇게 사람처럼 충만한 그런 탄성을 지를 수 있을까? 과연 그럴까?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자, 물론 암탉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다르다. 육체를 이루는 원자, 느끼는 감정도 모두 다르다. 이 세상을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지도 않는다. 암탉은 암탉일 뿐이다. 우리에게 암탉은 할 일 없이 옆집 고양이나 노려보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있는지도 모르는 동물일 뿐이다. 고양이가 다가올 때 암탉이 내지르는 소리에 겨우 그 존재를 알아챈다. 암탉과 인간은 종이 완전 다르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이게 너무 좋은 문장이 나왔네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몸에 닿는 부드러운 햇볕에 똑같이 기쁨을 느낀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몸에 닿는 부드러운 햇빛에 똑같이 기쁨을 느낀다. 암탉은 모래 속에서, 인간은 거품이 있는 욕조 안에서 목욕하며 행복해한다. 여러분도 거품이 있는 욕조에서 목욕하고 행복하신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거품이 있는 욕조에서 목욕을 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네. 그냥 막 이렇게 빨리 닦고 있습니다. 네,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욕조에 몸을 담그고 할 때는 있지만
대체로 시간에 쫓겨서 목욕을 할 때가 많죠. 왜 우리는 그 거품이 있는 욕조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게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한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 시간을 내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그럴까요? 자, 이어서 읽을게요. 암탉의 모래 목욕은 우리를 깊은 사색으로 이끈다. 왜 우리는 암탉처럼 목욕의 매 순간에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 물론 인간은 깃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정성 어린 목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이, 해야 할 일, 그리고 걱정, 시간 등에 마음이 쏠려 있다. 그래서 쉬는 행위 그 자체를 위해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못한다. 반면 암탉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아예 목욕을 하지 않는다. 경직된 채 부리를 꾹 다물고 있거나 불안에 휩싸여 소리를 내지른다. 우리 인간은 머릿속에 온통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도 목욕을 한다.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는 현재를 완전히 체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음, 머릿속에 온통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도 목욕을 하시나요? 아니면 암탉처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는 목욕을 아예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소리를 내지르시나요? 저는 소리를 내지르진 않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땐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씻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 제가 마음성장학교 책에 내면아이 상처 치료 장이 있어요. 첫 번째 챕터가 바로 내면아이에 대한 장인데 거기에 두려움 없는 존재 내면아이라는 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면아이 코칭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내면아이 코칭 프로세스에서 상처 입은 내면아이 코칭 프로세스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4단계. 4단계에서 이런 걸 얘기해요. 목욕하며 다시 태어나기. 이 4단계, 내면의 상처 치료의 4단계가 목욕하며 다시 태어나기인데, 이 4단계에서 제가 그 목욕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나를 대하고 가장 위대한 예술품을 대하듯이 나를 대하면서 목욕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라고 내면의 상처 치료 프로세스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암탉이 그 목욕 시간에 흠뻑 빠져서 그 존재의 그 모든 그 부분들을 즐기고 느끼고 따뜻한 햇살 속에서 왕처럼 여왕처럼 그렇게 목욕하는 것처럼 그렇게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욕조에서 목욕하는 시간을 이번 주에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암탉의 모래 목욕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행복을 보여준다. 다시 암탉을 바라본다. 암탉은 걷다가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뛰어오른다. 하얀 나비를 쫓아 뛰어간다. 나비는 너무 빨리, 너무 높이 날아오른다. 하지만 암탉은 상심하지 않는다. 이미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번엔 땅을 파헤치기 시작한다. 땅에 이끼가 여기저기 뛰어오른다. 이끼 사이사이를 부리로 한번 쪼고 쳐다보고 또 한번 쪼고 쳐다보고 도대체 무엇을 찾는 걸까? 거기엔 우리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고 그 무언가는 암탉을 기쁘게 한다. 새는 그렇게 살아있다. 성실하게, 다급하게 무언가를 찾고 파헤치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하지만 그러고 나면 몇 시간이고 나무 아래에서 가만히 쉴 줄도 안다. 그저 매 순간에 존재할 뿐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카르페 디엠. 자, 매 순간
자연에서 살고 있는 새들처럼 또 오늘 우리가 만난 암탉처럼 그렇게 그 순간에 집중하고 무엇을 하기 위해 목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욕하는 순간을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창조할 수 있고 내 시간의 주인으로 또 내가 선택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밥을 먹고, 무엇 때문에 몸을 씻고, 누구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책을 읽고 싶어서 읽고, 네, 함께 나누고 싶어서 나누고, 뭐 그러는 것처럼요. 시간에 쫓기지 않으면서 여유 있게 이 시간 잠깐 머무르면서 제가 읽다가 잠깐 머무르는데 여러분도 잠깐 머물러 보세요. 그러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네, 가슴으로 느끼고 아,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읽으면 좋겠어요. 더 빠르게 스피드 있게 읽고 스피드 있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유튜브에. 네, 사람이 어디 그렇게 얘기하고 사나요? 물론 채널이 돌아가고 구독자가 늘지 않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군가 한 사람과의 깊은 대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머무름과 쉼과 호흡의 방법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저는 원래 이렇게 느리게 읽습니다. 책을 굉장히 느리게 읽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요. 읽다가 틀리게 읽다가 다시 고쳐 읽고 네, 이제 난독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책을 이렇게 얇은 책을 읽을 때도 되게 작은 책이에요. 이렇게 작은 얇은 책을 읽을 때도 마음성장학교 책이랑 비교하면 이런 책을 읽을 때도 뭐 한 하루에 그만큼씩 읽어요. 한 챕터씩 요렇게. 그래서 이거 뭐 한 2주? 2주, 3주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그걸 곱씹고 네, 삶에 적용하고 나의 성찰과 이 작가의 성찰을 비교하고 그리고 그걸 제 강의에 또 적용하고 이렇게 읽습니다. 여러분도 머무르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 머무름이야말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그 방법 중에 하나고 그 머무름이야말로 우리를 또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느끼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삶은 어차피 흘러가게 돼 있고, 우리는 그 삶을 막 달려갈 것인가, 자기만의 속도로 걸어갈 것인가를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달리고 싶을 때 달리시고요. 또 천천히 걸고 싶을 때는 천천히 걸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달려도 보고 멈춰도 보고 또 천천히 걸어도 봤는데 네, 어떻게 살아도 뭐 다 괜찮습니다. 단지 그 달리는 시간, 또 멈추는 시간, 그리고 천천히 걷는 시간, 그 시간 새처럼 가볍게 카르페 디엠 그런 존재로 지금 여기에 온전히 살아있는 그 현존의 존재로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래요. 자,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고요.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저는 이 책을 조금 더 같이 읽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여정에는 또 다른 책들을 또 읽을게요. 여러분도 이 책 사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도 강의에 많이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새 이야기. 모두 다 좋아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제가 강의를 계속 다니면서 만났던 40대, 50대, 30대도 마찬가지고요. 30대, 40대, 50대, 60대 모두 다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하고 물어보면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가고 싶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세요. 네. 여러분 이거 읽으시고 강의에 또 적용하시고 그럼 좋겠습니다. 전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또 이렇게 이 영상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